너도 그냥 계속 볼 거야? 그러고 왜 자꾸 저한테 공부시키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다 같은 수학이라고 해도 유난히 내가 싫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단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서술형 문제만 나오면 일단 머리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도형 단원만 나오면 나는 진짜 너무 어렵고 이 문제 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수학 고민은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유독 내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업 시간에 나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는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약점이라고 부르고 조금 껄끄러운 과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네. 선생님들도 그런 과목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지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유난히 공부를 많이 했고 잘했던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기하 벡터라는 과목이 선생님들이 조금 지도하기 조금 껄끄러운 과목이고 좀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계속 교사 생활 할 건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잘해보자. 오히려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사 동호회에 들어갔고요. 그 교사 동호회에서 많은 토론 그리고 많은 연구, 많은 행사를 거쳤고 그리고 또 제가 우연찮게도 그 기하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도 냈고 또 외국 책도 번역도 하고 또 관련된 기하 벡터 이제 2차 곡선에 관련된 교양 도서도 내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잠을 한 2~3시간씩밖에 안 자고 그걸 잡고 몇 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즐겁게 공부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피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적당히 할 수 있는 과목이었을 텐데 저희 극복기 좀 껄끄러운 과목에서 오히려 전문가가 된 과목 네. 극복기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 선생님 더 대단해 보이세요. 근데 오늘 그 김세희 선생님 특집인가요? 좀 길게 혼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선생님의 자기 자랑 꿀팁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다 제가 좀 더해서 약점 공략 학습법을 알려줄 야. 멘토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강점도 있지만 사실 이 약점을 잘 극복하는 것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멘토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또 한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아, 그래서 네. 정말 생생하고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다 끌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약 먹는 기분으로 진짜 그렇네요. 채널 고정하시고 멘토 잠시 뒤에 만나보시면 됩니다. 야, 오늘의 또 이 수학 보약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약점인 단어는 절대 한 문제만 틀릴 리가 없죠. 좀 더 특이하게 목차를 매겨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씨. 네. 한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뭐 졸업생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재학생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그 수다학 친구들에게 본인 소개 조금 더 길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약은 되게 영험한 기운으로 포장되어 있고 동양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우는 과목의 경우에 처음에 본초학이나 방제학 같은 동양의학학적인 과목도 배우지만 해부학이나 약물학 같은 그런 서양의학학적인 과목도 배우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 그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시느냐고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바쁘긴 하지만 네. 현재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로 나와 있는 알테미신 같은 경우에는 개똥쑥이란 약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작은 성분 하나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렸거든요. 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약에서 그런 것을 밝혀내서
언젠가는 세계인의 그 인류 건강에 증진하는 것에 제 목표가 있습니다. 꿈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효능을 밝혀내려면 좀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학하고 수학하고는 또 친구 관계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또 수학이 좀 왠지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그 이리 씨 생각하시기에 약이 아무런 설계 없이 저희 몸속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한약과 나오셨다고 지금 저 약 올리시는 겁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약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 보통 저희가 먹는 약에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엄청 큰 독성이 있는 약이 저희 몸속에 그냥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 약이 그냥 바로 몸에 퍼져버린다면 굉장히 큰 독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 우리 몸속에서 약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해리상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약이 우리 위는 그 산성이니까 이 산성에서 약이 이만큼 흡수되고 염기성에서는 약이 이만큼 흡수되니까 약을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밀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약을 만들어냅니다. 막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해리 상수도 네. 막 나오고 하는데 네. 제가 아는 해리는 걸스데이 해리밖에 없는데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막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네. 학창 시절에도 수학을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그 사실 저는 수학을 제일 좋아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국어나 영어보다는 수학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학을 아무리 좋아했어도 제게 약점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도형의 성질이라던가 아니면 함수라던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완하는 게 정말 재밌구나. 내 약점이 이건데 이걸 내가 해결해내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수학을 엄청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 수학 친구들 중에서는 이 수학 때문에 발목 잡히고 약점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차 학습법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본인이 이제 틀리는 문제들 오답 노트를 정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저는 좀 더 특이하게 목차를 매겨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목차 정리법. 네. 사실 그 목차를 보면 이해가 잘 된다. 네. 이런 얘기는 수다학에서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목차를 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 목차를 활용해서 하는 이제 학습법인데요. 그 많은 친구들이 저 또한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어디에서 나왔지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해요. 근데 틀리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약점인 단어는 절대 한 문제만 틀릴 리가 없죠. 오답 노트를 정리해 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틀렸었는데 이전에 틀렸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의 외심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도형이 삼각형의 외심을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 이 목차에 관련돼서 이게 도형의 성질이라는 것을 찾아내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형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일단 먼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목차에서 그걸 찾아낸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 찾아낸 이후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형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 다른 것들도 또 찾아보는 겁니다. 외심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내심도 몰랐었고 이 외심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내가 많이 풀어봐야겠다라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 이상 여러 문제를 풀면서 나의 약점을 찾은 후에 네. 근데 목차별로 또 묶어라. 네, 맞습니다. 정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아주 신선한 그 오답 노트 정리법인 것 같아요. 네네네. 또 다른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그 삼각형뿐만 아니라 제가 함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이거는 지금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인가? 이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셨는데 목차 학습법을 통해 이건 내가 1차 함수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짚고 넘어간 것을 토대로 아까처럼 본인 스스로가 내가 1차 함수에서 부족했구나, 다른 문제도 더 풀어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피드백하며 발전하게 나가는 거죠. 와, 그 약점을 잡는 공부법 확실히 찝어주셔서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모조리 약점이거든요. 네. 사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개념을 모르면
정확한 문제를 풀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백지학습법을 이용했습니다. 아니 그 뭐 백지학습법 굉장히 뭐 이름은 멋있게 져주셨는데 네. 그냥 그 빈 종이에다가 쭉 적어가면서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너무 평범한데. 네, 좀 평범하긴 하지만 네. 제가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은 이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입니다. 이리 씨 혹시 네.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그 둘 다 네모긴 한데 네. 그 평행사변형은 네. 위에서 약간 누른 느낌. 네. 그리고 마름모는 양쪽에서 잡아 당긴 느낌이잖아요. 네, 예.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네. 네,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시진 않죠. 많은 친구들도 확실하게 평행사변형이 이렇고 마름모가 이렇다라는 것을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그 개념을 따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 노트에 정리한 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노트를 정리한 걸 토대로 그냥 연습장에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제목만 따로 끄집어 내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제목을 토대로 제가 천천히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죠. 여기에 평행사변형의 개념을 하나하나 이 개념 노트에 적은 것처럼 이렇게 써가다 보면 확실하게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공식을 공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이 방법 역시 아까 목차학습법처럼 본인의 약한 부분을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진작에 네. 김현우 씨를 만났었으면 이런 약점을 네. 보완해가지고 엄청 잘 됐을 텐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 수닥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전달해주고 싶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약초도 많이 알게 되고, 그다음 그 약초를 통해서 천연물 의약품에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천연물 의약품을 공부하려면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 전공에선 수학도 그만큼 많이 이용되니까 수학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걸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 동기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신다는 걸 제가 꼭 말하고 싶고요. 만약에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가려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려지는 잣대가 덧셈 대회나 뺄셈 대회나 곱셈 대회 이렇게 바뀐다면 아이들이 저마다의 등수는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동기유발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언젠가 수학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또 우리 부모님한테까지도 네.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수학의 약점 잡혀서 우리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약을 처방해주신 우리 김현우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마다 수학 공부에서 유난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리 씨하고 저는 유난히 약한 부분에 다 약한 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하지만 우리 멘토가 직접 실행을 해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수학계의 허준이다. 저는 수학계의 허참. 그죠? 참 진짜 이 사람 정말.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멘토의 그 방법이요? 백지학습법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백지에 적을 정도가 되면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이해했다라는 것이니까 오랫동안 그 기억이 남겠죠. 또 특히 잘 모르겠는 부분은 다시 한번 네. 꼼꼼하게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 모르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목차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답 노트에다가 목차를 활용했다는 게 네.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차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더 보강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 약점을 공략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멘토의 마지막 말이 좀 와닿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잖아요. 공부해라.
뭐 책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이런 거 말고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를 찾고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어떤 아이든 강점이 있고 네.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강점은 강점을 발견하셔서 칭찬을 해주고 약점 같은 경우에는 격려와 함께 보완을 좀 해준다면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수학 공부에서는 수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내 자신의 지금 수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학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